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1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도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대통령 경호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지휘부가 웅검파 박종준 전 처장에서 강경파로 교체됨에 따라 강대강 대치는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할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공수처와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LA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태우고도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타 빈집을 약탈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범죄도 잇따르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이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표가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라는 해석과 함께 오히려 경호처를 더욱 결집해 더 강경해졌다는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공권력과 공권력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호처 수뇌부를 줄소환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에 대한 실무 준비, 그러니까 저지선 돌파 대책이나 필요 장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오늘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사병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세 번째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어제 1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도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경찰 조사 전에 사의 표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가 끝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쯤 박 전 처장이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체포 저지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일반 사병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2시쯤엔 경호처 수뇌부인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국수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처장에 이어 경호처 간부 가운데 두 번째 경찰 출석입니다. 2차 조사에는 왜 응하신 거예요? 1차 조사에는 안 응하시고? 하지만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끝내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마저 불응한 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나서면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내세운 불출석 이유는 대통령 경호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맹목적 충성파라는 평가를 받는 김 차장은 박 전 처장 사직 전부터 실질적 지휘는 김 차장이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세로 꼽힙니다. 여기에 경호처 넘버3 이광우 본부장까지 강성으로 분류되는데 야권에서는 이 두 명을 김여사 라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사이로 경호처를 총괄하게 된 김성훈 차장은 조직 내 강경파로 꼽힙니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정통 경호공무원 출신으로 내부에선 진짜 실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 윤석열 대통령 골프 잠복 취재에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게 숲인지를 물었습니다. 숲이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김 차장과 함께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카이스트 입틀막 경호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야권에선 두 인물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일찍이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실질적 경호처 총괄을 도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라인, V2 라인이라는 거고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경호처 수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체포영장 대응도 달라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반면 박종준 전 처장은 경호처에서 웅검파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개인 화기를 소지하되 사용은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박 전 처장이 떠난 상황에서 보신 대로 이제 경호처는 강경파로 교체되는 셈입니다. 영장 재집행 때 경호처가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기관단총을 휴대한 경호원이 근접 경호를 진행합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도 경호처 인력 일부는 총기 등 개인 화기를 휴대했습니다. 다만 어제 사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치권에서는 박 전 처장의 온건한 대처가 윤 대통령의 의중과 달라 사표 제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가 경호처를 이끌게 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경호처 인력들은 실탄이든 권총과 소총, 기관단총 등 개인 화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는 군사 보호구역으로 고공 침투를 막기 위한 휴대형 로켓 발사기 등 대공 화기도 여럿 보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와 경찰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강대강 대치에 따른 긴장감이 커지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현장에 투입할 20명에 달하는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한남동 관저 진입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지휘관들을 국가수사본부로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서울 경기 4개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 수사대장 등 20명에 달하는 지휘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인력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하고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경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별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공수처를 지원하는 역할과 경호처 직원을 상대하는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했다며 다만 아직 임무를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한 차례 회의를 더 열고 구체적인 업무 분담에 대한 확정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와 협의도 거쳐야 할 수순입니다. 경찰의 주도권 물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그 역할 분담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호처가 세워놓은 차벽과 철조망과 관련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특수장비 활용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를 가진 공권력 두 곳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경호처 내부 상황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경호처 상황 보겠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갑자기 출석했단 말이에요. 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동안 박 전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도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경찰 출석에 이어 사퇴까지 한 것을 놓고 의도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박 전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최대 결집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박 전 처장은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한 듯한 작심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호처내 강경파에 자리를 내준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은 온건파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차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더 두터워지자 박 전 처장이 출석하면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면요. 경호처 지휘부가 이렇게 강경파로 재편이 된다면 경호처 내부는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한 건 경호처 윗선은 결속력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김성훈 차장은 물론 이광우 경호본부장까지 강경파로 지휘부가 개편된 만큼 강경파 중심으로 현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차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휘부가 아닌 경호처 내 일반 직원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 직원의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 춥고 불안하다,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입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따라서 총기를 사용하라는 등의 지나친 지시가 떨어진다면 경호처 내부가 먼저 분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 기자 얘기대로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강경파로 재편이 된다면 영장 재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장의 사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공수처, 경찰 모두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강경파가 득세한 만큼 강경 진압은 자칫 유혈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열린 경찰의 지휘관 회의에서도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 없게끔 준비하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경찰 내부 동요도 변수입니다. 왜 공수처 영장에 경찰이 동원돼야 하느냐? 섣불리 체포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 불만글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한 제3의 방안 가능성이 있나요? 네, 박 전 처장은 어제 출석하면서 정부기관끼리의 충돌은 막아야 한다며 중재를 건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중재안으로는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현재로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나 경찰, 영장 집행 실패로 체면을 구긴 만큼 2차 영장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어 순순히 협의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공수처를 건너뛰고 특검 도입도 방법이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주 열리죠. 네, 오는 14일 다음 주 화요일에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기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총 8명의 대리인이 헌법재판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마 가장 큰 관심인데요. 앞서 변호인단은 경호 문제 등이 해결돼야 출석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현재 영장 집행을 놓고 대립 상황이라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차례로 소환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고위급 참모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란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의 첫 계엄 사과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17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정 실장을 전격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행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계엄 해제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8일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차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한때 공수처가 주말에 기습적으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란 가능성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행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오늘도 일단 집행은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네, 오늘도 별다른 집행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은 오전부터 출근해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시점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오늘 야간 집행도 가능하지만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어 가능성은 적습니다. 2차 체포영장 기한은 여유 있게 받아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집행 시점은 주말보다는 다음 주 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군경 지휘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박 처장 사퇴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상목 대행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내란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공수처는 집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퇴 역시 변수입니다. 경찰이 고심 중인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 역시 경호처 지휘부 공백은 영장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병 확보 계획과 함께 공수처가 경찰력과 장비 동원 등에 대해 경찰과 협의를 맞춰야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뒤 첫 주말이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광화문 도심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관저 앞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뉘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질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만큼 광화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대통령을 체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 대통령이고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체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단체의 집회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라도 꼭 나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아서는 안 되죠.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남동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까지 집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 중심으로
그 전후 1년의 상황으로 하고 외환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특검법 합의 처리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독소 조항을 더 뺀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추진을 검토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 중심으로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전후 1년의 행위들을 판단하고 외환 유치 혐의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은 포장만 바뀐 수사 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빵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빵 찍어내듯 하시면 안 됩니다.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한 정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수사 범위를 6시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수사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게 되면 내란 은폐법이라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이 요구한 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에 넘겼으니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호소에도 양당이 특검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회팀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 윤곽 봤습니다. 이게 최종안으로 확정이 될까요? 네, 국민의힘이 현재 자체적인 내란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에 집중하고 외환 유치 혐의를 삭제하는 방향의 동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같은 안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보셨듯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론 등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방침과 달리 여전히 당내에는 특검에 부정적인 시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표면적으로 봐선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조금 더 취재해보니 윤 의원은 특검 추진 자체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MBN 통화에서 특검법 받자는 건 의 중에 의리라면서 특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당내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만큼 여당의 특검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도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 내란 특검법 이거를 밀어붙이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민주당 내 분위기를 취재해보면 여당과의 특검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문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는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의 수사나 외환 유치 혐의 삭제 등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예로 들며 계엄 직후 6시간 동안 움직인 게 없다면서 이 6시간만 수사하겠다는 건 기존에 기소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상당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외환 유치 혐의가 삭제되는 것에도 민주당은 부정적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계획대로 14일 본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말로 협상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현재로서는 오는 14일 특검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그 전에 협상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협상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상 주장이 시간 끌기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특검도 그렇지만 이 체포 국면도 정치권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 정지를 전제로 특검법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기류도 존재합니다. 예. 그만큼 영장 집행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영장 집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면 여당이 특검법 협상을 철회하고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반면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이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존재하는데요.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까지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으면서 벌써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태웠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탄 약탈과 방화 범죄도 잇따라서 LA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화염이 무섭게 솟아오르자 소방차도 다급하게 물러납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산을 뒤덮은 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나흘째,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탔습니다. 특히 큰 화재 2곳 진화율이 아직 초기 수준에 그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This was garage, but above it was our family room. it feels like it's a movie set.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최소 10채의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88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빈집과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That the LAPD will be enforcing a curfew in Los Angeles city areas where mandatory evacuations are still in place. The curfew will run from 6 p.m. to 6 a.m.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산불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종 상태라며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위해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처벌은 피했지만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취임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돈을 주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열흘 앞두고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 사법 정의를 구현하면서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To be sure, it is the legal protections afford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are extraordinary, not the occupant of the office.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선고를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And this has been a weaponization of government. They call it lawfare. Never happened to any extent like this, but never happened in our country before. 현재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4건의 형사 사건 중 이번 사건이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는 덜게 됐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란 오명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나 70대 승려가 숨졌습니다. 부산에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기란 기자입니다. 작은 단층 건물에서 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목조 사찰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붕괴 우려로 철거 작업을 하며 불을 끈 소방대원들은 건물 안에서 숨진 70대 승려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다락방 화목 난로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부산 사직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운전한 60대가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른 피해 차량 운전자들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내고 바로 도주를 한 거죠. 신호대기 하는 오토바이를 다시 또 충격하고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목포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3명이 크게 다쳤고 20분 뒤 광주에선 4층짜리 빌라 화재로 연기를 마신 3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엔 전남 보성군 율포해수욕장에서 차박 캠핑을 하던 60대 부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휴대용 온수 보일러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된 걸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으로 보내 분석 중인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어디에도 저장이 되지 않아서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9분, 제주항공 사고기 기장은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3분, 사고기는 동체 착륙 끝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메이데이 선언 뒤 충돌까지 마지막 4분 동안 사고기 블랙박스마저 먹통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미국에서 사고기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충돌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난 경우에도 충돌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은 다 있었던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듣는 경우네요. 전문가들은 엔진 고장 후 배터리 상태까지 좋지 않아 블랙박스 전원이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엔진 나가면서 제너레이터 나가면서 배터리가 좀 그래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사조위는 남아있는 블랙박스 기록과 기체 잔해 분석, 관제사 진술 등을 토대로 참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에 가장 중요한 충돌 직전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 조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각자 장례를 마치고 오늘 무안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 흔적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사고 원인 조사를 숨김없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희생자 179명의 장례를 마친 유족들이 무안국제공항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원인 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결과를 설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희생자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수색 반경을 넓혀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한 부분은 지금 이제 민가 쪽에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도 수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안공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단 날씨가 좋은 날 3일을 기준입니다. 유가족 상당수는 당분간 공항에 머물면서 사고 조사 과정을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공항 2층에 방역 등 재정비를 마친 텐트 110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참사 명칭을 놓고 제주항공 참사냐, 무안공항 참사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이곳 공항에서 합동 추모제를 치른 뒤 사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역설적으로 타백 정국이 의정 갈등의 매듭을 풀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료계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당사자인 전공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상 국정 총책임자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며 매년 2,000명씩 늘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뒤집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료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때 의료계도 전공의들도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당사자인 전공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복귀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게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공의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들러리 세우고 결국 이제 정부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봐 협의체에 참여 안 하고. 사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 주였습니다. 한파가 좀 누그러진 오늘 낮에도 강원과 경기 북부는 여전히 영하권이었는데요. 겨울축제 현장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뽕뽕한 얼음판 위를 가득 채운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겨울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하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작은 구멍에 엎드려 한참을 기다린 아이는 기어이 팔뚝만한 산천어를 잡아올립니다. 곳곳에선 짜릿한 손맛을 느낀 강태공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날씨는 춥지만 산천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7마리 잡았어요. 여름 옷을 입고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이색 이벤트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가족들하고 와서 한 5마리 정도 잡았는데 사람들 하나 주고 나머지 한 3마리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정말 즐거운 추억입니다. 동장군 축제가 한창인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 눈 덮인 산과 계곡물을 얼려 만든 거대한 빙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겨울 풍경에 너도 나도 멋진 사진을 담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예쁘고 왔는데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겨울바람이 차갑지만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는 마냥 신기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주춤한 주말, 모처럼 시민들은 겨울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강추위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역은 한파특보가 해제됐고요.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2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낮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곳곳에 눈이 내린다 해도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춘천은 아침에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대구 영하 5도, 광주는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반짝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이번 한파만큼 심한 추위는 아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MBN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전하는 특보 방송에서 사고 항공기가 충돌 직후 화염에 휩싸인 제보 화면을 방송했습니다. 저희 방송으로 인해 충격을 받으셨을 유가족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MBN은 앞으로 재난방송 준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